안녕하십니까, 금송입니다. 자, 이 턴바이턴 기능을 지원해주는 자전거 내비게이션으로 좋은 앱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측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오슴앤드라는 앱이고요. 지금 저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 앱입니다. 이 앱의 최대 장점은 턴바이턴,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내가 설정한 그 경로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음성과 표시로서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자전거 내비게이션 중에는 이런 기능을 지원해주는 무료 앱이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카카오맵도 이런 턴바이턴 기능은 지원하지 않죠.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앱도 턴바이턴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GPX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그 길을 보면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 길 과정에서의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길 안내 자체를 지원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앱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오슴앤드라는 이 앱이 그런 맥락에서 아주 기능은 좋습니다. 예,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 앱을 처음에 설치하는데 한 300메가 정도,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300메가 정도의 맵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벡터 맵이라고 맵 구성에 가시면 이렇게 맵 소스라고 보시면은 오프라인 벡터 맵이 있죠. 말 그대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치 과정에서 미리 맵을 다운로드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이 맵이 있으면 내가 와이파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맵만 가지고도 이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앱이 그 벡터 오프라인용 벡터 맵입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게 유형이 저는 지금 사이클로 되어 있죠. 여기는 저는 지금 사이클만 등록해놔서 그렇지. 뭐 자동차, 뭐 걷기, 워킹이나 뭐 이런 걸 켜 두시면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런 걸 만져보셔야 기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이렇게 뜨죠. 뭐 운전 모드도 되고, 걷기 모드도 되고.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드마다 사이클링 모드는 사이클링 모드에서 설정한 설정 값을 가지고 다 쓰고, 또 다른 이런 유형의 프로필에서는 또 이 유형에 맞춰서 내가 편집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 점 주의하시고, 항상 저는 이제 사이클링 상태에서 이렇게 설정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가장 우리가 궁금한 거, 턴바이턴 어떻게 쓰냐. 핵심은 그거죠. 일단 내가 달릴 코스에 코스 정보 GPX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파일을 내 폰에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앱으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저장소를 누르시면 저는 뭐 이렇게 실험한다고 여러 앱들을 써보고 저장도 해봤는데, 자,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점 3개짜리를 누르면 가져오기가 보이죠. 제일 밑에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이런 좌표들을 찾아가지고 자, 뭘 한번 해볼까요? 남해 인코스 해볼까요? 남해 인코스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딱 불러오면 이렇게 코스가 표시가 나죠. 남해 인코스예요. 내가 있는 위치와 남해 인코스까지. 자, 이렇게 불러와서 내가 이 코스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화살표 표시 요겁니다. 요걸 누르시면 자 누르시면 이렇게 안내가 돼요. 하지만 자, 남해 인코스가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여기가 사천대교죠. 사천대교 하단에서 출발입니다. 이 GPX 파일이 사천대교 하단에서 출발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앱의 강점이 여기서 나오죠. 나는 남해 인코스를 찍었는데 출발점이 사천대교 밑이고 현재 내가 있는 위치는 진주시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여기까지 가는 안내를 1차적으로 해줍니다. 예.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해주면 여기에 도착해서 다시 인코스에 대해서 길 안내를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또 인코스에 맞게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게 좋죠. 이제 내가 출발하는 지점까지의 안내도 얘는 포함을 합니다. 예. 자전거로 설정해 뒀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죠. 그죠? 대신에 이제 좀 이런 설정 값들도 디테일하게 바꿀 수는 있던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용자가 맞춰서 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턴바이턴 안내가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쭉 직진해 오면 이렇게 노란 표시에서 뭐 도달 한 50m 전 정도에서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뭐 우회전 하라, 여기서 좌회전 하라. 이제 도로 기준이니까 실질적인 자전거는 뭐 건널목을 건너야 되고 하는 거는 일단 생략하더라도 방향성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물론 지금 4천 인코스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안내가 있죠. 이게 다 도로니까 어차피 턴바이턴이 더 정확하게, 도로에서의 턴바이턴은 더 정확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다시 저장소에 가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저장소에서 주의해서 볼 게, 가운데 보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트랙 있죠. 여기에 남의 인코스가 되어 있는, 이거를 해제해야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코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자, 저장소에서 지도에 표시하는 트랙을 여러 개를 둘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 개를 둘 수가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자, 뭐 챌린지 1코스 하나 불러오고, 또 저장소에서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이렇게 위에 경로에서 제가 표시할 거를 여러 개를 해둘 수는 있어요. 이렇게 1코스, 2코스, 뭐 2-1코스, 2-1코스는 겹칠 것 같고, 뭐 4코스, 3코스, 뭐 이렇게 선택을 적용을 하면, 자, 이렇게 모든 코스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지금 기존에 안내를 해 놓으니까 남의 인코스가 안내가 돼 있어서 이걸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코스 정보들이 뜨죠. 그리고 이 오즈랜드의 또 장점이, 우리가 챌린지 코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CP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CP 경유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턴바이턴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CP1 얼마 남았다, CP1을 지나간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 지점에 도착하면. 그렇죠? 이 턴바이턴으로 안내를 해줘요. 자, 일단 제가, 자, 우리 북동진 코스 보면 이거는 차길을 이용하는 코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뚝방길을 이용하는 코스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난강 북쪽 자전거 길을 이용하죠. 자전거 길을 이용하지만 이 턴바이턴은 안내를 해줍니다. 자, 내가 여러 개를 불러왔는데 그러면 어떤 걸 하드 코스를 안내하고, 이렇게 보면 하드 코스, 이 노선을 찍으면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 개를 불러왔을 때 헷갈리면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여기에서 우측 하단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루트 거리는 950m, 시간은 3분. 자, 이렇게 아주 빠릿빠릿하게 좌측 상단에는 턴바이턴 안내가 있죠. 50m 앞에서 우회전 해라. 그 다음은 또 이제 좀 대기했다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똑같이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스의 출발 지점까지 도착하게끔 안내를 해줘요. 여기에 도착해서 이 코스를 또 달리면 되겠죠. 아마 연계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가더라도, 만약에 안 가면 다시 이 선을 눌러서 안내를 하면 되죠. 잠시만. 안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내 위치에서 출발이잖아요. 그죠?
내 위치에서. 근데 이 위치를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지도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700m. 새로운 경로를 찾았습니다. 거리는 900m, 시간은 3분. 이렇게 해도 결국 내 위치에서 안내를 해주네요. 뭐 일단 이런 식입니다. 내가 출발할 장소까지의 위치까지 오스맨드는 안내를 해준다. 예, 그리고 이 루트에서부터 똑같이 턴 바이 턴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장소가 중요하죠. 지도에 표시된 트랙이 나 너무 복잡해. 내가 갈 길만 볼 거야. 우리 1번 코스, 제 1코스만 볼 거야. 만 적용하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코스냐? 이게 1코스 맞나? 잠깐만요. 진주역 난강장. 이게 1코스네요. 자, 1코스 말고 2코스를 한번 적용하겠다. 이러면, 네. 자, 이렇게 2코스가 또 어디냐? 여기가 출발점이죠. 진주역에서 수목원 가는 길이죠. 자, 그럼 이 코스를 누르면 제 2코스가 뜨고 우측 하단에 역시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자,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연계해서 전체를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묶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가서 다시 출발하고 싶으면 일단 이 위치까지 따라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 트랙을 눌러서 다시 누르면 되죠. 시작점에서. 그러면 큰 혼선 없이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있는 위치가 시작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일단 이 위치까지 가는 길까지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뭐 디테일한 길 안내를 해줘요. 사실 우리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은 다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의 턴 바이 턴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와 더불어서 좀 알았으면 싶은 게 설정이죠. 설정. 일단 이 앱을 깔게 되면 너무 기능이 많은 것도 사실 불편한 요소가, 내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앱을 원활하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앱이 다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 플러그인에 가시면 좀 뭐가 여러 개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편집을 해서 다 꺼버렸어요. 다 끄고 여행 레코딩과 온라인 지도를 켜놨어요. 사실 우리가 벡터 지도를 쓰면 온라인 지도는 꺼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행 레코딩은 말 그대로 기록이거든요. 내가 그 라이딩 하는 기록을 이제 저장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다 꺼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여행 레코딩은 일단 켜둘게요. 온라인 지도는 껐습니다. 온라인 지도를 어차피 안 쓰니까 켜둘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지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에서 온라인 지도를 일단 켜야 돼요. 이 플러그인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켜져 있어야만 이 기능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까 레코딩이라는 걸 켜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라이딩을 시작을 하면 이 기록을 저는 지금 이게 레코딩을 켜놨기 때문에,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레코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REC 하고 레코딩 되고 있다라는 빨간 점이 표시가 되고, 현재 속도도 표시되고 고도도 표시되고, 이게 또 최종 도착지까지의 거리도 47.3km라는 게 표시가 되고, 이거는 뭐야? 여기서 이 시간은 출발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주역 출발지까지 도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18분 걸린다는 소리죠. 3시 22분 정도면 여기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을 또 제가 설정을 해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그런 맥락이라는 거 잠깐. 자, 일단 오프라인 지도, 지도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설정하냐? 여기 보시면 맵 구성이 있습니다. 맵 구성에서 올리시면 맵 소스가 있죠. 여기에 이제 오프라인 벡터 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지도들을 이렇게 추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누르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건데 이 생성된 거를 지우는 기능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얼스 지도를 포함을 시켜 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걸 또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지도를 사용하게 되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구글 얼스가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위성 지도가 정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는 많이 잡아먹겠지만은 이런 지도를 가져와서 똑같이 GPX 코스는 유지하면서 더 디테일한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또 다른 온라인 지도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맵 구성에 가시면 맵 소스에서 다른 지도를, 저 같은 사이클 지도가 좀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벼우면서 이제 이미지화된 지도들을 땡겨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 파란색으로 자전거 길이 다 표시가 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자전거 도로길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한계예요. 이거는 어떤 맵이든 이 부분은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스맨드에서는 GPX로 내가 그 코스를 그리면 그 코스는 안내를 무조건 해줍니다. 자, 그게 최대 장점이죠. 자, 이런 온라인 맵이 뭐 장점, 이제 내가 그 경로를 계획한다면 또 이게 또 장점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맵 소스 아래에 보면 오버레이 맵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추천은 안 하지만 기능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버레이 맵에다가 구글 얼스를 설정을 해두고, 오버레이 말고 밑에 언더에다가 두겠습니다. 언더 맵에 구글 얼스를, 구글 얼스는 안 할게요. 없는 걸 안내하면 좀 그러니까 마이크로 소프트의 하이브리드 맵을 설정하고, 자, 그 다음 맵 소스는 오프라인 백투맵 기본 맵을 설정하고, 이 두 개를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두 개의 맵을 겹쳐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밑에 있는 맵,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맵을 보는 거고, 그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기본 맵, 벡터 맵을 보는 거예요. 이 둘을 동시에 보는 거죠. 뭐 이게 코스를 짤 때는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길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는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내가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같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맵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만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언더레이 맵은 사실 이제 꺼버리고, 사실 이제 그 경로 안내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냥 그 맵 소스에서 오프라인 백투맵만 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또 하나 설정하는 것 중에 맵뷰어 중요합니다. 제가 저장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그 맵 구성 말씀드렸고, 어떤 지도를 불러오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맵 소스만 하고 지도 마크나 이런 거 켜두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켜둔 거 정도만 켜두시면 돼요. 지도 마크 기능도 아주 좋던데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맵 뷰어가 또 중요해요. 자, 맵 뷰어가 뭐냐면 왼쪽 패널, 오른쪽 패널, 상단 패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맵에 가시면, 자, 오른쪽 위에 47.8 적혀 있는 이런 류가 이제 오른쪽 패널이고, 왼쪽에는 자전거 모양이 이렇게 있고, 방위각이 있고, 그죠? 또 요 돋보기가 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맵뷰어. 내 화면에 보여지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거죠. 자, 왼쪽 패널은 보시면, 자, 턴 바이 턴, 그러니까 다음 턴 안내,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 또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좌회전 다음에 또 그 다음 변화가 뭔가에 대한 두 번째까지 안내하는 거죠. 그 외에 내가 여기에 또 좌측편에다가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난 좌측편 위에다 뭐 평균 속도를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나가 볼게요. 그러면 좌측 상단에 3.8 지금 현재 GPS 신호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있지만 현재 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통일성 있게 이렇게 저는 필요가 없어서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패널에 제가 이미 넣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속도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없는데 제가 넣은 겁니다. 넣은 거고, 사용 가능한 것 중에 이제 넣은 건데, 자, 그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뭐 사실 크게 우리가 필요로 한 건 현재 속도, 뭐 평균 속도 이 정도죠, 그죠? 뭐 여기에 뭐 평균 속도를 넣고 싶다.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죠. 나가 볼게요. 그러면 제일 하단에 3.3 현재 평균 속도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맵뷰어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좀 투명하게 이렇게 또 보이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별이 어려우니까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져보면 됩니다. 부셔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만져보시면 되고, 제일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모드와 차, 걷기, 뭐 내가 프로필로 활성화해 둔 것들은 각각 개별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자전거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로만 적용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맵뷰어 플러그인에서 아까 중요한 거 여행 레코딩, 온라인 지도는 사실 안 쓰면 꺼버리십시오. 안 쓰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저장소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GPX 파일을 가져와서 맵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저장소에 있는 경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주행 기록은 아까 그 저장된 레코딩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옵션이 제공이 되고요. 자, 맵 구성 보셨고, POI라는 건 주변에 있는 이런 편의시설들을 맵상에 보여줄 것이냐 이겁니다. 예. 자, 보여주게끔 해볼게요. 맵이 자꾸 도니까 정신이 없네요. 고정. 자, 여기에서 자, POI를 켜고 제가 봅시다. 식품점, 음식점, 카페 이 정도만 해볼게요. 승인 POI. 자,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뜨죠. 내가 다른 지역에 만약에 자전거 타고 갔을 때 주변에 식당 이런 거 위치를 모르겠다, 이런 기능들을 켜면 편의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어지간히 아는 길을 가는 거면 뭐 이것도 필요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꺼뒀습니다. 이것도 만져보시고 필요한 기능들을 활성화 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딱 요 정도의 이용이 이 앱이 가지는 그냥 장점 같아요. 예. GPX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 코스를 보고 이 코스에 대한 안내를 하면 끝. 루트 거리는 26km, 시간은 48분. 자, 이제 레코딩도 이게 수동으로 종료를 해야 돼요. 내가 종료 끝났으면, 아니면 또 시작할 거면 시작 하고 딱 이 레코딩을 다시 누르면 이제 끝내기가 또 되고, 그죠? 이렇게 저장이 직진하세요. 약 2km의 큰 들로. 뭐 이런 식으로 날짜에 뭐 인코스 이렇게 저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 저장된 것들은 저장소에 가면 있죠. 저장소에 가면 보면 레코드 REC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가시면 이렇게
1월 17일 인코스 내가 이거 달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한번 달려봤던 거를 한번 볼까요? 아저씨.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달렸던 거. 이런 식으로 달렸던 정보가 떠요. 그리고 이 화면을 올리면 작성된 날짜랑 이렇게 달렸던 이거 코스에 대한 정보가 뜨고, 예. 장소 웨이포인트는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뭐 좀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고, 근데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하다가 좀 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앱이 가지는 장점은 새로운 경로를 찾았습니다. 잠깐. 거리는 26km, 자, 시간은 53분. 자, 이 중지를 해야 좀 안 떠듭니다. 예, 중지할게요. 자, 중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앱을 사용을 한다면 정말 모르는 코스를 갈 때 턴바이턴이라는 기능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면 편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테스트 라이딩을 해보면서 잠정적으로,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느꼈던 게 배터리 소모가 좀 많습니다. 자, 이게 화면이 일단 이 이미지가 로딩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 휴대폰의 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추운 날씨긴 했지만 한 10분 정도를 라이딩 하니까 배터리가 다는 속도가 톡톡톡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어반 바이크라는 앱은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어반 바이크 같은 경우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라이딩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주는 배터리인데, 이거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라이딩 시에는 이 앱만으로 뭔가 장거리 라이딩을 간다라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조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은 날씨에, 봄이나 여름 같은 날씨에 라이딩을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앱을 가지고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앱을 가지고 몇 시간 정도는 가능한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체감적으로 제가 썼을 때 좀 배터리를 빨리 소모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그리고 혹시 이 맵이 이렇게 맵이 이게 좀 빨리빨리 로딩이 이렇게 되어주면 좋은데 좀 더디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설정에 가시면요, 전체 영역의 설정 이거네요. 자, 이게 보셨죠? 제일 상단에 있는 메뉴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중요한 게 지도 렌더링 엔진, 이게 기본적으로 버전 2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 기본 기능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1로 바꾸니까 좀 빨라지더라고요. 1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중요한 팁입니다. 팁. 렌더링이 빨라집니다.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설정에 가장 상단에 있는 지도 렌더링 2를 했을 때 이게 좀 버벅거려요. 뜨는 속도가 늦죠, 그죠? 어느 지역을 내가 이렇게 보더라도 배터리 소모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죠, 뜨는 게. 늦는지 안 늦는지는 한번 해보면 됩니다. 둘 중에 빠른 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로 하면 이렇게 좀 빨리빨리 뜹니다. 빠릿빠릿하게. 저는 갤럭시 S24입니다. 24 최신폰을 나름 쓰고 있는데 또 늦어요. 다른 앱이 같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자전거 내비게이션 기능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본 내비게이션 중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계획 경로, 내가 코스를 만들어서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추가를 하고 보자. 아이고, 대략적으로 고속도로를 찍으면 안 되겠죠.
혁신도시에 뭐 요 정도 길에 이렇게 내가 추가를 하면 이렇게 코스를 쫙 지가 그려줍니다. 최단 거리로. 여기에서도 디테일한 설정을 하는 방법이 물론 있긴 해요. 예. 요 자전거 길도 물론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찍어 볼까요? 안내를 하죠. 점선 보입니까? 점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점선에 정확하게 물렸으면 갈곡리까지 한번 가볼까요? 감선 문산역 폐철길, 그 우리 화장실이 있는 그곳이죠. 여기를 정확하게 또 이래가지고 톡 찍으면 자전거 길로 안내를 쭉 자동으로 연결 다 해놨죠. 파란색. 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돼요. 네, 저장이 되죠. 그럼 이게 나의 경로로서 또 이렇게 눌러가지고 따라가기를 하면 됩니다. 루트 거리는 14km, 시간은 49분. 그죠? 내가 길을 이렇게 100m에서 찍어서 우회전하세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도덕로. 이 기능이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 오스맨드에서 이거 루트를 잡아주는 베이스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베이스 맵이 뭐냐면 오픈 맵이 있어요. 오픈 맵, 그 스트리트 맵이라고.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루트를 짤 때 이 앱을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 이게 불편한 것도 있고 PC로 저는 그냥 PC로 100m에서 우회전하세요. 내 도덕로. 저 같은 경우는 루트 에디터라는 PC를 사용을 해서 해요. 그 앱,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픈 스트리트가 아니고 오픈 사이클 맵을 이용해 가지고 루트를 잡아주거든요. 베이스가 틀리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GPX 파일을 제작하는 거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제 이 말은 그 라이딩 가자 하는 웹용 편집 사이트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 턴바이턴 이런 것도 입혀가지고 자동으로 입혀가지고 가민 사용자들이 이제 그렇게 루트를 짜는 경우도 있어요. 라이딩 가즈아 이렇게 검색하시면 웹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이 오픈 스트리트 맵을 베이스로 해서 길을 잡아줘요. 이게 말 그대로 자전거 길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자전거 길을 잡아줍니다. 내가 자전거로서 지금 길을 경로를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전거로서. 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차고. 루트 거리는 14km, 시간은 49분. 100m에서 우회전하세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됩니다. 이런 루트를 짜서 갈 수 있다. 연구하기에 따라서 이 맵의 사용성은 아주 다양할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싶을 때 이런 앱들을 쓰면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자, 저도 모르는 데 이렇게 가가지고, 자, 뭐 거제면에 내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제 학동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자전거 내비게이션 학동을 어떻게 가냐. 학동 상거리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라고 해서 안내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방에 바로 다 찾아주죠. 그리고 이 길이 고속도로이면 고속도로는 안내를 아마 안 할 거예요. 이것도 설정이 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안 할 겁니다. 자전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도, 지방도 하여튼 있는 길 위주로 해가지고 이 우선순위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찾아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 나는 그럼 이 길 따라가겠어. 그럼 끝 누르면 이 코스가 생성이 됐죠. 그죠? 한 방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전거로 이 길을 누른 상태에서 따라가기. 시작.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56km. 젠장. 이거는 제가 있는 위치가 진주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죠?
내가 아까 말한 거제 면에서 이걸 이제 활성화하면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죠. 예.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예. 거제 면에서지만 현재 위치에서 기준에서 내 위치에서 어떻게 가라는 것까지 안내를 다 해줍니다. 참 쉽죠.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턴 바이 턴으로 안내 다 해주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무조건 길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모르는 위치에서 뭐 어떤 길, 선호도가 높은 길 이런 거 선택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빨리 길을 탐색해서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여행 중인 상황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자전거 길 안내가 되죠. 물론 이거는 뭐 카카오맵 같은 걸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똑같이 내 위치 타켓 찍어가지고 뭐 길 안내 누르면 똑같이 돼요. 대신에 이제 카카오는 턴바이턴 안내를 안 해줘요. 그냥 내가 이렇게 꺼진 길을 보고 내가 그 위를 달려야 됩니다. GPS는 내 현재의 위치만을 나타내주고 내가 그 선을 따라가고 쭉쭉쭉쭉 가야 돼요.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을 안내하진 않고 내가 이 맵을 보고 아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는구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스맨드 이 앱은 이런 기능을 턴바이턴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자, 말이 아주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뭐 그럴수록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쉽죠? 이런 경로를 자, 저장소에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임포트는 아니고 이건가요? 이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 그죠? 최근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뭐 경로를 저장하시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은 이렇게 이용한 다음에 그냥 삭제하시면 되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이렇게 뭐 투어 라이딩을 이 앱을 사용해서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꺼려지지만 왜 꺼려지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동 목적으로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운동한 거에 대한 정보를 뭐 스트라바 같은데 연동해서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오스맨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스트라바하고의 연동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REC 기록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 기록을 끝내고 자, 이렇게 기록을 끝내고 파일은 생성이 됩니다. 자, 저장소에 가면 REC에 가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일단 이거는 방금 거지만 예전 걸 보면 이렇게 저장된 거를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GPX 파일로 공유되고 나와의 채팅을 통해서 내 GPX 파일을 나한테 보내든 제3자에게 보내든 이런 보내는 건 됩니다. 뭐 보내는 건 되지만 이거를 스트라바하고의 이런 연동은 안 돼요. 직접적인 연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스트라바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내가 운동에 대한 기록으로서 저장된 100m에서 우회전하세요. 잠깐만. 도동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시끄럽네요. 그렇죠. 이 GPX 파일 안에는 내가 이거 기록으로서 저장된 GPX 파일 안에는 내가 달렸던 코스는 물론이고 속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라는 게 이제 타점마다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속도 계산이 되는 거고 GPX라는 게 뭐 내가 또 저장된 웨이포인트도 당연히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 파일을 스트라바에 올리려면 현재로서의 방법은 PC 버전의 스트라바에서 GPX 파일을 가져와서 올리는 방식으로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이제 자주 운동 목적으로 라이딩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앱만으로는 뭔가
충족을 다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더 깊이 있게 보다가 내가 과연 이걸 활용을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만족하면서 쓰기에는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더 이상 깊이 있게는 또 안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앱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정말 내가 모르는 길을 안내를 받으면서 가고 싶다. 저 장소에 가서 찾아가지고 지도에 표시된 트랙에서 찾아가지고 하시라. 뭘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계속 새로운 걸 알려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자, 대략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연구는 해봐 드릴 수 있고, 저도 아마 모르는 길에서 이 턴바이턴이라는 기능이 필요하면 쓸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또 턴바이턴 기능에 조금 이제 주의하실 게, 루트 거리는 약 3km, 시간은 10분. 자, 이게 보시면 뭐 이렇게 명확하게 갈림길에서의 좌회전 안내는 좌회전으로서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회전 하라 그러고 좌회전 하라 그러고 좀 정신없이 안내를 할 겁니다. 이 길이 그렇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GPX 라인이 꺼진 대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직진인데, 요 GPX는 오즈맨드에서 안내하는 거는 턴바이턴으로는 우회전을 하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나는 직진이지만 우회전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어요. 코너가 좀 커브가 좀 심한 이런 길에서는 뭐 그 방향성을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전식으로.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우회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갈림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측으로 급격한 코너가 나올 수도 있다, 커브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오즈맨드가 정말 매력적인데 배터리 소모가 엄청난 것 같다. 그게 매우 안타깝다. 그죠? 기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가 있고 내가 모르는 투어 라이딩을 한다거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엄청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보조 배터리 꼭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